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써주시는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써주신 소중한 댓글이기 때문에 꼭 읽는 것도 있고, 시청자들의 생각을 잘 읽고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읽기도 합니다. 댓글이 많아서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시간이 나서 댓글을 좀 살펴보다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은 거의 다 읽었는데 그 댓글 밑에 달린 답글들은 제가 거의 확인을 못했더라고요. 사실 답글까지 모두 읽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런 답글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살았던 층간소음 아파트 문제, 자기가 처음 사는 시골을 예로 들면서 수많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시골 생활 망한 이유를 다 무시하라는 시촌 크크크크크. 이 영상에 달린 답글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의 핵심은, 시골의 텃세도 있지만 기촌한 사람들 역시 시골의 문화와 시골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답글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답글도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의 소중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끝까지 다 보셨기 때문에 이런 답글을 다신 거예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다만 이 답글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수많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시골 생활 망한 이유를 다 무시하라는 시촌. 이거는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도 싫어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두 각자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시골 생활이 망하는 이유, 시골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이런 영상을 여러 편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또 그런 영상들이 워낙 조회수가 잘 나와서 저도 그런 영상을 또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제 내면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주택 경매물건을 분석할 때도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냐면, 저는 성급하게 잘못 선택하면 시골 생활을 선택한 것 자체를 후회하고 결국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면서 제 눈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다른 유튜버가 시골주택 경매물건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 제가 스스로 그 물건을 다시 분석해 보면서 진짜 좋은가? 질문을 해보고 혹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워낙 비판적인 시각으로 경매물건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댓글을 주시는 시청자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댓글 너무 감사하죠. 생각을 조금 바꾸면 장점에 집중을 해서 집을 좋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단점이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매매로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집을 봐도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분석하고 현장에서 조사를 해봤던 시골 주택 경매 물건 중에서 이 집은 진짜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했던 집은 5손가락에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기준이 높은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시골 주택은 평생에 한 번 살까 말까 한 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골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소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매매던 경매던 좋은 집은 굉장히 소수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수많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시골 생활 망한 이유를 다 무시하라는 시촌, 채널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저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시골 텃세에 대한 영상들을 빠짐없이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텃세를 부리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시골은 전부 다 인구 감소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젊은 사람들 나가라고 텃세를 부리면 도대체 어떡하자는 얘기인가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확장된 시골 텃세의 담화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입장입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도시에 사는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시골에 대한 부정적인 담화는 쉽게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 시골에 귀촌할 거야 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 미쳤어? 라고 반응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야 시골 텃세 진짜 미쳤어. 절대 시골에 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시골 텃세도 있지만 그래도 시골에 좋은 점도 많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이런 시골 담화, 담론에 참여하고 있는 유튜버로서 이 기울어진 담화의 균형을 조금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되돌아보면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런 성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대학교 다닐 때 수업 중에 토론을 하면 사람들이 모두 A가 답이라고 말하는 상황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오히려 B가 답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B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의견과 담화의 균형을 맞추고 싶다는 열망이 더 강했어요. 현재 시골 텃세 담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시골 텃세 너무 심해. 시골 절대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시골 텃세 있지. 하지만 신중하게 잘 선택하고 시골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텃세 다 극복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 이 담화의 균형을 맞추고 싶은 열망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에 와서 텃세를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좋은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골에 텃세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저희 집에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동네에 귀촌을 했다가 텃세를 아주 심하게 당해서 그 마을에서 나오신 분이 계세요. 집 짓는데 길 막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길 막는 게 가장 악질적이고 제일 전형적인 텃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그 텃세를 심하게 부렸던 사람이 이 동네 토백이가 아니고 서울에서 먼저 귀촌한 귀촌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 텃세를 당했던 분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동네에서 나오셨죠. 그런데 시골에는 귀촌이나 귀농을 해서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나쁜 일이 천리밖에 난다고 좋은 소식은 잘 안 퍼지는데 나쁜 소식은 저 멀리까지 아주 잘 퍼지잖아요. 물론 저도 서울 출신으로서 시골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나 일하는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아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조금 멈추고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시골 사람들의 행동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확실하게 분명히 굉장히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쉬쉬하고 그 사람을 감싸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런 행동들은 정치인이나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많이 하죠. 그런데 다행인 점은 시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몰상식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마을 이장님께서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이웃이란 게 부끄럽다. 약자를 보호하고 용기를 주는 게 이웃이 아니겠냐. 피해자 가족이 무슨 죄냐고 피해 다니냐. 이렇게 옳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골 사람이라고 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 그렇게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1년쯤 전이었을까요? 시골에는 마을마다 농자재 폐기물을 수거하는 수거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농업용 비닐 그리고 농약병 이런 것만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온갖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마을 사람들이 갖다 버리겠죠. 그리고 여행객들도 왔다가 쓰레기를 거기다 던져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지럽혀 놓으면 시골에는 누가 그거를 치워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날을 잡아서 한 번씩 치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장님이 날을 잡아서 한 번 치우자고 마을 사람들에게 공지를 해서 저도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을 분들과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날 한 20분 정도 나오셔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손이 많아서 한 2시간 만에 정리가 끝났어요.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아침 먹고 헤어지자고 저도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집에 가서 아이들을 챙겨야 돼서 저는 집에 가서 먹을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어머니께서 그러면 애를 데리고 같이 먹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애가 셋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애 셋 다 데리고 와서 같이 먹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 내가 진짜 시골에 오길 잘했다,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골 텃세를 당한 사람들의 목소리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유튜브에 올라온 시골 생활이 망한 이유, 그것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의견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신중하게 선택하시라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 예찬론자는 아닙니다. 다만 시골 생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촌처럼 시골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는 앞으로도 시골 생활이 굉장히 좋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그런 너무 긍정적인 내용은 사실 조회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